그래도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배재고 1학년 내신 설명에 맡은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양력을 소개드리면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고 현재 국어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저도 지금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고요. 네. 현재 목동에서 미래탐구 고등캠퍼스에 같이 출강 중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먼저 좀 생소하실 텐데 이호준 국어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점인데 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든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 저도 그렇고 재미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던지는 농담이라던가 그런 것들 재미있는 요소, 즉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강사에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바탕으로 교감하고 뭐 충분한 어떤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만족하는 점수까지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저는 원리를 강조드립니다. 국어에 숨겨진 원리를 파악해라. 숨겨져 있다라는 건 조금만 들춰보면 나와 있는 건데 학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세 가지 부류 학생이 있는데 첫째로는 아직까지 문학의 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 두 번째로는 문학의 원리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습관화하는 작업이 덜 되어 있다 보니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 세 번째로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원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시험장에서 100%, 200%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즉 문학의 원리에 따라서, 문학이라 하면 뭐 시, 소설, 뭐 극, 수필까지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모든 작품을 일관되게 분석합니다. 즉 일관되게 분석한다라는 말은 이런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런 시험에서는 저렇게 본다가 아니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문학의 어떤 지문이든 포괄적으로, 즉 하나의 원리로 분석할 수 있는 그 툴, 도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숙달 훈련되어야지만이 학생들이 스스로 체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은 모의고사에까지도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특히나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집요함인데 학생들이 집요하지 않다 보니 저라도 집요해야겠죠. 매주 테스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직전 수업 때 관동배곡을 했으면 그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뭐 관동배곡 서사부터 본사 1까지 테스트를 본다. 하지만 통과 못했다, 클리닉을 통해서 반드시 재시험을 본다는 거고요. 자, 서술형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라든가 단순히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중요한 개념들을 뚫어서, 또는 학교에서 단답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미리 뚫어가지고 지금부터 당장 반복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확인한다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이 10시까지밖에 학생들이 못 있죠. 그렇기에 물론 뭐 시험이 임박했다면 문을 닫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10시까지 최대한 분리돼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요 최대한 학생들이 자기가 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거의 안 보내죠. 그러면 저는 여자친구처럼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보내라, 다 했니? 제가 꽤 늦게 자는 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뭔가 좀 그 집착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매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목차는요 배재고 내신의 특징, 그리고 2학기 중간기말 어떻게 한번 대비해 보면 좋을지 수업 진행 방식 및 수업 설명에 대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특징 첫 번째로는 교과서가 신사고 출판사를 쓰긴 하는데 최소한의 문학 작품들이 실립니다. 물론 뭐 중요한 시, 소설 다 참고되긴 하지만 교과서 안에서 1학년 교과서는 뭐 화법과 작문이라던가 다른 매체 같은 단어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중요한 시문학 또는 소설문학 위주로 첨가가 되고요. 예상하자면 이번에는 7단원의 어떤 향가나 시조 또는 길이가 긴 관동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은 사실은 배재욱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요 전부를 다 진도를 나갔습니다. 원래라면, 이게 원래라는 말이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 기준이라면 요 네 가지를 네 번의 시험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배재고는 문법이 계속 누적된다는 점, 게다가 추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즉 당장의 수능을 볼 수 있는 즉 언어와 매체 문법과 관련된 단어까지 단어, 품사, 문장, 문장 짜임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좋게 생각하자면 아니죠. 좋게 생각해야죠. 모의고사 대비가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반복 숙달하는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로는 기출 모의고사가 1회분 반드시 들어가죠. 아마도 23년 9월 고1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다만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작문은 배제하고요. 11번부터 15번 문법과 16번부터 45번 문학, 비문학이 모두 들어갑니다. 즉, 난 이 지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11번부터 45번까지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물론 학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쌤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 알면 제가 여기서 강사를 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영역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문법이 전범위이다. 누적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만 대비를 한다면 이건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죠.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대 중후반이고 평균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즉 관건은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특히나 배재고에서 더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는 당연히 나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100점도 낮습니다. 그리고 응용이나 심화 문제, 즉 변형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나름의 변별을 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조금씩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어떤 외부 지문까지도 일부 등장합니다. 저는 2번과 5번이 사실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제일 좀 재밌는 부분인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내신은 정해진 범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좀 재미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재미도가 좀 떨어져요. 다만 모의고사나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어떤 외부 지문을 같이 학습을 하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당장 뭐 9월 또는 고2 가서 거기 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2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래도 괜찮게 밀고 있는 출제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은 싫어하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게 학교 시험이고요. 왼편에 있는 게 실제 모의고사입니다. 보시면 똑같죠. A와 B에 대한 설명, A와 B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답은 학교에서는 3번입니다. 대상의 소멸로 인한 허무. 모의고사에서는 4번이었습니다. 대상의 소멸로 인해서 일금을 느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보시면 역시 이제 요 노란색 되어 있는 게 학교 시험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모의고사였습니다. 실제로. 자, 모의고사의 가지문 29번에 보시면요.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 마무리한다. 그게 몇 번에 있냐면 10번에 5번 선택지 보면 도치의 방식으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음성상징어를 통해 11번에 음성상징어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든 생동감 있게 표현하든 문제에서 작품 표면에 나타난 그러면 10번에 보시면 3번 선택지에
표면에 화자를 등장시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바꿀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 크게 바꾸다 보면 너무 크게 편차를 두다 보면 이게 문제 오류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대비와 같은 어떤 개념어를 가지고 쭉 외적 증거가 나왔는데 요게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 4번에 보시면 이상한과 눈물처럼 요게 선택지 요게 맞습니다. 대비의 개념을 활용하면 이상한과 대비되면서 즉 변형 문제라던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풀이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출제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어떤 학생들이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의 원리를 좀 알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교과서든 외부 지문이든 모의고사든 일관된 분석 방법을 좀 체화하고 싶은 학생들이 같이 가면 좋겠죠. 그리고 배제고 특성상 고등 문법 전범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죠. 요즘 말로 뭐 개이득이죠. 개이득. 왜냐면 요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언어와 매체 5문제는 거저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기출 통해서 심화학습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함께 간다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읽어보시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죠. 사실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당연한 거 당연하게 뭐 하고 있어? 먹고 자고 싸고요. 이거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물어보면 학생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배제고에. 다만 그거를 실제로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럼 어떤 당연한 걸 할까요? 보시면 일단 당연히 범위 내 작품이라던가 문법 개념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원리로 관찰한다. 모든 것을 뚫어버린다. 두 번째, 범위 내 작품과 관련한 추가 작품, 즉 여기서 말하는 추가 작품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은 충분히 유명한 시인이기에 단독 지문 또는 복합 지문으로가 아니라도 선택지 짤막짤막하게라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알아두면 좋아 라는 것들 좀 보면 좋겠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낯선 작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합니다. 외부 지문, 즉 보지 못했던 지문이 나오면 학생들은 거부감 또는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암기하는 작업은 직전 수업의 내용을 테스트로 빈틈없이 암기 또는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 수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꼬대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실전 연습은요. 요게 중요하겠죠. 모의 중간고사라고. 물론 기말고사 때는 모의 기말고사가 되겠죠. 최대한 배제고와 유사한 유형으로 문제수라든가 문제 유형 구성이라든가 적어도 2회, 많으면 3회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 모의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일단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많아요. 즉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겠고 또는 OMR 막힐까지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와 그래도 경쟁한다는 심리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풀이 전략을 익힌다는 게 물론 1번부터 쭉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문법이 이번에 좀 자신이 있어. 이게 나한테 맞아. 그러면 문법 부분 먼저 빠르게 클리어하고 자기가 약한 또는 시험에 투자를 해야 할 문학 개념, 문학 파트를 좀 푼다던가 그런 것들은 당장 시험장 가서 한다라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나한테 맞는 풀이 방법은 무엇인지 익히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기본 단답형을 통해서 일단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배제고를 포함해서 즉 신사고를 쓰는 타학교 기출까지 인근 지역이든 아니면 타 지역이든 타학교 기출 문제까지도 모아놓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모의고사 경우에는 변형 문제로 심화학습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보시는 게 학평 즉 모의고사 시험과 관련된 변형 문제였습니다. 선택지 하나 보실까요? 수미상관의 구조 즉 변형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안 나왔었죠. 근데 어떤 게 나왔었죠? 음성상징어 앞에서 보셨죠? 그 다음 어순을 바꿈으로써가 도치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치법. 그리고 이번 변형 문제를 보시면 그대로 나오네요. A와 B에 대한 설명 유형이 똑같죠. 그리고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게 역설법 말하는 것인데, 즉 변형 문제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거를 풀어놓던가, 학교 시험에서 하나의 단어로 말했으면 변형 문제에서는 풀어놓던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시면 기출문제 풀이 후 일단 개별적으로 1차 오답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강사와 개별적인 오답 체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 또는 이 부분은 질문을 하니 해결된다 라는 것들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학교 시험인데요. 정설을 강조하기 위해 A에서 활용한 표현 기법 역설법이에요. 근데 그대로 A에 쓰인 표현 방법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역설법을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1번부터 5번 선택지 이런 것들도 외부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현대시 같은 것들을 일부 발췌한 건데 어쨌든 요 안에서 어떤 즉각적인 어떤 분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러한 표현법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비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결국 요 4단계 작품을 분석하고 테스트를 보고 클리닉으로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저랑 또 남아서 또는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요 4단계가 매주 반복이 된다면 누적되어 반드시 어떤 점수로 보상받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손필기 자료를 주는데 제가 쓴 거고요. 물론 제가 쓴 거 말고도 일정 시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교과서 가지고 와 해가지고 필기, 선생님 필기까지도 통합된 그런 종합 필기본까지도 배부가 됩니다. 자, 우선 교재는 자체 교재인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범인의 지문 분석 및 추가 설명이 포함된 즉 주석 교과서 또는 그 다음에 바로 아무것도 없는 교과서 원본 가지고 백지 테스트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까지도 포함된 어떤 내용평과 함께 대제고 기출 포함해가지고 타학교 신사고를 쓰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포함된 문제편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교재를 먼저 뿌릴 수가 없는 이유가 조금의 유동적인 변동이 학교 일정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일부씩 나눠가지고 배부가 됩니다. 포켓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A4 용지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요만한 A4 용지 반 사이즈로 핸디하게, 즉 문법 개념을 모아놓은, 요것만 보더라도 당장의 배제고 1학년 내신이 아니라 언어와 매체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들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필기와 함께 선생님 필기를 추합한 어떤 필기 자료집이, 필기본이 마지막에 배부가 됩니다. 이것만 보면 될 정도로, 당연히 요 선필기 자료집에는 그 모의고사 23년 9월 모의고사 지문 하나하나 해서 된 제 필기본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수업은 먼저 첫 주차에는 당장 방학이 끝나지 않은 일단 18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방학 안 끝나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문학과 비문학의 원리에 대한 개관 또는 현재 조금 진행하고 있는 문법 교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념 정립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2주차부터 한 5, 6주차 정도까지는 교과서 진도에 맞춰 또는 교과서 진도보다 조금 이르게 먼저 교과서 및 예상 모의고사 지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 6, 7주차 정도 하여
전범위 복습과 함께 모의 중간고사를 드디어 실시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직전 수업 때는 최종 필기본을 배부하고 이전까지 배웠던 모든 전범위 영역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복습하는, 그리고 배제고 기출을 통해서 물론 필요한 범위의 단원들만 모의 중간고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학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전송하는 건 테스트 결과라던가 과제는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학습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다, 다음 예상 진도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영상이 매번 제공이 됩니다. 나만 말하는 건데 잘 안 봅니다. 조회수가 썩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쌤 몇 시에 자요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24시간 저는 민석이만 준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영역이 학생별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우르르 모아가지고 따로 수업할 수는 없고 부족한 영역별로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업은 당장 다음 주 18일 그리고 20일, 요게 지금 화요일이 아마 목요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개강을 할 거고요. 정규 시간 및 클리닉 시간, 물론 요 클리닉 시간 말고도 평일에도 추가로 클리닉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은 요게 좀 제가 생각하고도 좀 감동 먹은 말이라 가지고, 지난 1학기 때 기말고사 대비를 저도 끝내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데 이제 달이 떠 있길래 탁 바라보다가 이제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반달이 보름달이 되려면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제가 뭐라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관리하도록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끄고 하면 안 되나요? 네? 끄고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부담스러워서. 네. 네, 녹화를. 녹화요? 네.